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토요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내년 총선이 이제 3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 쇄신과 혁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를 선임하고 당대표 선거 돈봉투 의혹 등으로 시끄러운 당 정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어떻게 혁신위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기현 당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요. 당대표 직무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을 공언하면서 내년 총선에 과반을 획득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월요일이죠.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당시에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결국 두 사람 모두 부결이 되면서 여러 뒷말들을 낳고 있습니다. 관련한 영상 보고 본격적인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의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겁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인 발언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돈 받은 범죄 집단으로 투표할 자격도 없는 거 아니냐 라는 투의 한동훈 장관 발언 때문에 상당히 격앙된 분들이 계셨고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상세하게 지적해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이렇게 찾아봐도 저는 틀린 말을 못 찾겠던데요. 네, 이 부결 예상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부결이 됐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셨고 또 이번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예상은 부결될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가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던데요. 왜냐하면 이게 네.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만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체포동의안을 다른 의원에 대한 것이라도 통과시켜주는 그 전례를 만들어 놓으면 소위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단일 대우가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부결적으로 기울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제 예상대로 또 부결이 되고 나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정도 염치는 있어야 되는데 매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체포동의안이 지금 4연속 부결을 되다 보니 체포동의안,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이라는 제도 자체를 왜곡시키고 네. 그 의미를 쇠색시키는 거 아닌가 해서 조금 우리나라 정치의 퇴행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 나와서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여기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들 중에 20명이 돈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여러 가지 뒷말들을 낳고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표결 참여 자체가 네.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저는 역대 이게 기자하면서도 봤고 이제 국회 와서도 봤지만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당연히 절차입니다. 그건 뭐 한동훈 장관이 아니고 다른 역대 법무부 장관들도 체포동의안 처리가 표결에 있으면 본인이 와가지고 이제 혐의를 드라이하게 정말 절차에 따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 해당되는 의원들이 본인의 이제 소명을 또 하는 절차를 거치죠. 저는 한 장관처럼 민주당 의원들 관련된 체포동의안 나오면 일전에는 뭐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라고. 예. 노웅래 의원 표결 당시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때 무슨 확정되지 않고 지금 재판할수록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 토착 비리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든지 이번은 또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두 분 의원에 대한 이제 지금 무소속 탈당해서 무소속 의원 됐는데 네. 당내 당일날 아침까지 저도 이제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네.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취재를 좀 하면서 물어봤는데 두 분한테 물어봤는데 두 분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가결될 네. 거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근데 네. 이게 약간 기류에 변화가 생겼던 게
왜냐하면 또 부결되면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결적 의원들 의견이 모으고 있었는데 네. 그 직전에 검찰이 또 이제 국회 예. 사무처를 압수수색합니다. 29명의 의원들의 동선을 파악해가고 최강 의원 같은 경우는 보좌진 8명의 핸드폰을 가져가는데 네. 거기에 2명은 이른바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 자료가 유출됐다는 시기에 네. 근무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이건 좀 해도 너무하다. 네. 눈만 뜨면은 민주당 의원들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모욕 주고 언론에 또 기사 흘리고 이러니까 좀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본회의장에 들어갔는데 한 장관의 저런 말씀이 나오니까 네. 저는 역으로 생각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바꿔서 저런 입장이었다면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비슷한 투표를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으로 그러면 한 장관의 발언 때문에 의원들 마음이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결정적이라고는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하고 특히 이제 언론에서 취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한 장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냐는 얘기까지 기사화가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한 장관처럼 네. 발언이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 장관이 사실 지난번 노웅래 의원 표결 당시에도 그렇고 그때 그 한 장관의 발언 때문에 결국에 부결됐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잘 듣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이런 수위 높은 발언을 한 데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뭔가 노렸다고 보세요? 민주당은 그렇게 해석하고 싶겠죠. 근데 제가 되묻고 싶으면 저 만일 그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 20명을 특정하지 않으면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네. 가결시켜줬을 것까요? 가결시켜줬다고 뭐 보십니까? 오전까지만 해도 가결의 무게가 좀 저는 그렇게 있었다고 생각하지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뭔가 이 핑계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네. 말하자면은 그 정말 본인들이 그 부결을 시켜줬다는 명분이라도 어디서 찾은 거죠. 제가 네.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이 물론 저 발언이 적절했느냐 여부는 네. 보는 사람마다 다를 테고 듣는 그 청취자들 그 국민들이마다 생각이 다를 텐데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한동훈 장관은 분명히 그러면 돈을 만든 사람이 있었고 윤관석 의원이 받아서 이성만에게 전달했고 또 거기서 20명 정도에 전달됐다. 그 사실 정도는 특정하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어느 정도 그 얘기를 하면서 자 근데 그분들이 여기에 투표에 과연 참여하는 게 맞느냐의 정도는 문제 제기를 저는 뭐 국무위원이 체포동의안 얘기하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예. 그 얘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서 그 얘기 때문에 격앙돼서 우리가 부결시켰다. 그건 민주당의 의원들이 개개인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네. 그 국무위원의 발언 수위에 따라서 자신의 투표행위마저도 바꿀 수 있다라는 네. 좀 그런 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 뭔가 이 국민적 비판과 이런 끌어오르는 어떤 여론에 대해서 뭔가 무마시키려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네. 국책사회를 돌리려는 행위지. 전 제가 보기에 저것이 명분이었다면은 저는 민주당이 정말 그 170석을 가진 거대 야당으로서 자격도 없는 것이고 헌법기관이라는 그 국회의원의 개개인적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그거는 온당한 그건 처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침 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 그렇죠. 이렇게 들리는데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보시는지 지금 민주당은 내심 부결을 원했는데 마침 핑계거리를 찾은 거다라는 해석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저도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뭐 한동훈 장관의 도발은 일관적이었어요. 뭐 이게 뭐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네.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공정, 그다음에 정의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일관된 도발을 해왔다. 이번에도 사실 여기 뭐 범죄자가 20명이나 있네. 그런데 셀프 표결하네. 거의 이런 식의 네. 사실상 국회의원들을 거의 예비 범죄자 취급을 한 거거든요. 감정을 자극하는 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점에서 거라는 보면은 거죠. 분명히 도발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예상 못했을까요? 네.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예. 사실은 여론의 압박이 꽤 컸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소위 한동훈 장관이 도발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당내의 갈등이 아직은 무르익지 않았다. 네. 만약에 지금 이제까지 사실은 당내 갈등이 무엇으로 폭발하느냐 그러면은 결국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폭발할 걸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뭐 친명 비명 갈등이 있지만 이게 체포동의안에서 지난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서 대거 반란표가 나오면서
향후에 민주당의 어떤 그 리더십 논란, 예. 개파 갈등 이게 결국은 체포 동의안 가결을 통해서 폭발할 거다. 네. 이렇게 예측한 사람들이 많았고 네, 네. 그 시기가 언제냐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이번에 만약에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 버리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 논란이 어떻게 보면 희석돼 버리거든요. 네. 좀 그런 점에서 아직 무르익지 않는 당내 갈등 이런 것과 때마침 한동훈 장관의 어떤 도발 발언.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네.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분위기가 좀 왔다 갔다 하시던 분들이 부결적으로 돌아서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비명계가 아직 그렇게 똘똘 뭉친 상황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가결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순간 최고의 민주당 내의 문제는 이제까지 뭐 수박 논쟁이니 뭐니 네. 싹 다 사라지고 이재명 당대표 대표의 리더십 리더십. 문제가 바로 올라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려면은 거의 정면 충돌을 대비하면서 그런 상황이 펼쳐져야 되는데 네. 아직 그 정도로 무리익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긴 했습니다만 검찰이 계속해서 이 수사를 확대해 갈 것 아닙니까? 돈을 받은 것으로 지금 의혹을 사고 있는 사람은 20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순차적으로 이게 내년 총선 앞두고 체포 동의안 계속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때마다 부결시킨다면 지금도 민주당이 부결시킨 것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은 뭐 대부분이 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의 민주당의 스탠스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추가로 체포동의안이 들어올 사람이 그렇게 많을지, 그러니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20명에 대해서 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돈을 살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올라왔던 두 사람이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돈봉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오히려 구속영장이 청구 안 될 가능성이 많죠. 네. 근데 이 지금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보다 사실은 더 굵직굵직한 문제가 있죠. 예. 소위 이정근 녹취록보다 더 파괴력이 세다는 이정근 노트입니다. 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이렇게 정리 몇 장에 걸쳐서 문재인 정부의 굵직굵직한 자금 흐름, 뭐 정치 자금을 정리했다는 그 이정근 노트와 관련해서는 액수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네.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그 수사가 본격화되면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이라도 구속영장이 또 청구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그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언제까지 계속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부결을 하다 보면 국민들로부터 반발도 더 커질 텐데 네. 총선이 다가올수록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그렇겠죠? 예.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결을 해나갈 수 있겠느냐, 이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이 최재성 전 정무수석인가요?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판은 많이 깔아놨는데 이걸 잘 제대로 수습 못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신임이 과거만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아마 자신이 어디서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나 이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간계 아니야? 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고요. 한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최 전 수석이 뭐 중진 의원에다가 예. 사선 의원쯤 될 겁니다. 거기다가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했기 때문에 뭐 그냥 없는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본인 나름의 뭐 정보를 할지 어떤 얘기를 듣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저는 뭐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뭐 공정과 상식도 좋아하지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이 얘기를 참 중요하고 네. 제 원칙처럼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참 많은 수사를 하죠. 예. 많은 수사를 하면서 특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뭐 검사 70여 명이 달려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수사가 이 최재성 수석이 어떤 보는 입장을 본다면 그게 잘 안 된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재판 갔는데 뭐 유동규 씨 진술 같은 게 언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깨져나가고 예. 본인 진술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정말 많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체포영장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정말 자고 나면은 어느 의원실은 또 압수수색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물론 민주당이 받는 타격이나
어떤 국민들로부터 받는 지탄도 있을 겁니다. 네.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이제 세신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국민들께 용서도 구하고 필요하죠. 근데 우리 국민들 중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최 전 수석이 한동훈 장관이 일 처리 못한다고 봤듯이 예. 막 벌려서 정말 야당을 향해서는 끝없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지금 공천장사 의혹이랄지 이런 분들 나온 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한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은 대통령 부인이나 장모에 대한 수사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네. 만약에 그런 수사가 다 맞았다고 한다면 지금 여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저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대선수 졌지만 어떻게 한쪽만 저렇게 탈탈 털어도 아니 압수수색을 한 사람을 향해서 300번 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예. 맞느냐는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법 앞에 모든 게 평등하다. 네. 죄가 있으면 수사해야죠. 똑같이 하고 똑같이 처벌하고 하는 모습들을 또 국민들이 원한다. 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근데 최재성 전 의원의 얘기는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 이유가 뭐냐? 일은 벌이는데 결론을 제대로 못 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그 만약에 결론을 못 내고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은 만에 하나 뭐 그렇게 언급을 하신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이건 검찰총장한테 돌아갈 책임이지 네. 그 수사 지휘 라인에 있지 않은 법무부 장관한테 돌아갈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말의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앞서 잠깐 언급된 대로 이거는 최재성 전 의원의 이관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네. 평가는 사실 우리가 직접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거니까 아마 세간에 들은 얘기들을 뭐 또 이렇게 전달한 것 아니라.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판단 가능할 것 명실상부한 예. 소통령이라까지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2인자라고 하니까 저기 김영남 의원님이 법적으로 해석을 한 건데 한 장관이 여러 일을 하고 있다는 예. 거는 다들 아니까요, 우리가. 네. 네, 알겠습니다.